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활해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 144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족쇄를 채우는 구교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6이 코를 묶는, 코를 베이는 그런 형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구, 구교멸지 무구. 구교멸지무구. 족쇄를 채워 발을 멸함이라 허물이 없으리라. 상활. 구교멸지 불행냐. 족쇄를 채워 발을 멸한다는 것은 범죄를 행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른 설명은 족쇄를 끌며 발이 잘려 나간다는 것은 걷지 못한다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한자를 그 위치를 보면은 양강의 초위는 양강의 정위로서 바른 자리죠. 그리고 응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진의 제일 밑이죠. 다리의 제일 밑이죠. 그래서 설명하기를 초구는 양강 진의 제일 밑이고 정위이다. 정응하는 효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한자를 설명할 교는 나무로 만든 형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교멸지를 그의 발에 착고를 채우니 발 뒤꿈치가 상했으나 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상징적 의미를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초장에 가볍게 벌을 주면은 이제 형벌의 교화의 목적이 달성된다 이렇게 얘기죠. 초범은 초장에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큰 효과를 달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벌받는 자의 신변이 안전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탈이 없다, 무구라고 이야기합니다. 황태현 교수님은 이를 부연하여서 설명하시기를 초구와 상구, 제일 아래와 제일 위는 지위가 없어서 형벌을 받는 상이고 가운데 2, 3, 4, 5는 형벌을 내리는 상, 집행을 하는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구는 괴의 시초에 있어서 과우가 적은데 또 괴 아래에 있는데 이렇게 초장에 악을 제거하니까 무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효를 받았을 때 그 멸지, 다리를 없애는 의미와 불행냐, 여기 불행냐는 범죄를 행하지 않게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걷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효를 받았을 때 우리가 구교멸지의 족쇄를 채우는데 발은 멸하는가 이 상관상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할 필요 있고 동시에 멸지의 이 상징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불행, 행은 걷다인데 일반적으로 이 다리가 잘려 나가게 된다는 두 개의 견해가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해석을 같이 병행해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초구에 대한 문제이고 6위를 보겠습니다. 서부멸비 무구. 다른 사람의 살을 물어뜯다가 코를 다치니 허물이 없으리라. 상활. 서부멸비 승강냐. 살을 뜯어서 코를 다치거나 허물이 없다는 것은 강을 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효 위치를 보면은 이 6위는 기본적으로 중정이죠. 그 다음에 응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 위치를 보면은 음효로서 중을 얻었다. 정응하는 효는 없다. 리 정의 중앙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부멸비 이 전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학설이 크게 세 가지가 대립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아까 그 초효와 제일 위가 형벌을 받는 상이고 중간에 있는 것은 수사를 하는 자이거나 형벌을 집행하는 교도관의 성격이 있어서 이런 관점에 착안해서 풀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견해 1입니다. 견해 1은 초년 수사관이 범죄자 처벌에 온 힘을 쏟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범죄인의 살갗을 묻는다고 이렇게 물어버린다고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깊게 물어서 코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이와 달리 형벌이 코를 상하게 하였지만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견해는 다산의 견해로서 부귀를 탐하는 자가 탐욕스럽게 고기를 씹다가 코를 잘리게 되는 형벌에 처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효를 받았을 때 이제 이렇게 세 가지 견해 대립이 있는 상태에서 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제 요걸 고민을 할 필요가 있죠. 황태현 교수님은 형벌을 집행하는 의미를 조금 더 정밀하게 6.2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그 견해를 보면은 육이는 음식물을 깨어 씹거나 단호하게 형벌을 내리는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육이의 멸은 초구보다 더 세게 해석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육이는 연한 살을 꽉 꿰물어 코가 살코기 속으로 박히는 상이다. 즉 처벌을 받는 초구와 달리 육이는 처벌을 내리는 집행하는 효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코가 살코기에 묻힐 정도로 꽉 꿰무는 상황이니까 이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죠. 즉 단호한 의지로 처벌하는 육이는 약간 이렇게 깊게 코가 파묻히지 하니까 오버하지만 이렇게 중을 얻었으니 음효로서 발언이 결국에는 무구, 탈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주체냐 객체냐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학설이 대립을 하고 있죠. 코가 살코기에 묻힐 정도로 깨문다. 그 주체가 누구이냐? 아까 뭐 수사관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주체가 될 수도 있다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탐욕스럽게 고기를 씹다가 코가 잘린다고 해석하는 다산의 견해도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한자로 글을 먼저 보겠습니다. 초구, 구교멸지 무구, 상활 구교멸지 불행냐. 착고를 차서 마침내 발까지 잘리게 되지만 이렇게 죗값을 치렀으니 이제는 허물이 없게 된다. 상활 착고를 차서 마침내 발까지 잘리게 되니 이제 걸어서는 다니지 못한다. 이렇게입니다. 다리가 잘린다 이 말이죠. 자, 여기에 이제 물상을 찾아보면은 기본적으로 활에서 본계는 천지빗계로부터 왔죠. 근데 활에서 본계가 이렇게 초효가 이렇게 효변하게 되면은 화지진이 되는데 화지진은 이렇게 뇌산소가에서 이렇게 왔죠. 뇌산소가에서 왔죠. 뇌산소가는 전체 상계도진, 합계도진, 이렇게 진의 다리가 두 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의 다리가 두 개인데 전체적으로는 뇌산소가는 대감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대감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게 대감을 이제 찾고 다리에 옛날에 사극에서 보는 다리를 이렇게 묶는 형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즉 대감은 단단한 나무로서 족쇄가 돼서 두 다리를 채운다고 합니다. 두 다리를 채우는 그 상황 안에서 이렇게 뒤집어진 손, 정상적인 손, 이래서 손으로 묶는 형상도 있으니까 감옥에 갇힌 그 형벌을 당하는 그런 상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서 추위를 이렇게 해버리니까 리얼 날카로운 칼이 나와가지고 두 다리를 잘라버리는 그런 형상이 나오는 거죠. 즉 설명을 보면은 속각계는 괴의 두 개의 지는 다리이다. 속각계의 큰 감으로 대감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대감은 단단한 나무로서 족쇄가 돼서 두 다리를 채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교는 족쇄를 발에 차는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산소가가 추위를 하게 되면은 리얼 날카로운 칼이 생겨서 진의 두 다리를 잘라버리니까 잘라버린 게 속각의 형상이 사라지니까 진의 두 다리를 잘라버리게 되는 게 되죠. 그래서 이 발을 자르는 것, 즉 왼쪽 발, 오른쪽 발 각각 자르는 형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착고를 찬 뒤에 마침내 다리까지 잘리는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구교 멸지에 대한 다산의 그 물상적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허물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천지빗계에서 음이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강이 이렇게 하강하면은 허물이 있다고 이야기죠. 보통 우리 강이 상승하는 걸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허물이 있을 법하나 이미 형벌을 받았으므로 허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행은 걷지 못하는 것은 진의 두 다리가 이미 잘려져 나갔으므로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을 보면은 아까 상활 착고를 차서 마침내 발까지 잘리게 되니 이제 걸어서는 다니지 못한다가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가 초구에 대한 설명이고 6.1을 보겠습니다. 글을 보겠습니다. 서부멸비 무구 상활 서부멸비 승강냐. 무기를 탐하는 자가 탐욕스럽게 고기를 씹다가 마침내 코가 잘리게 되는 형벌에 처해질 것이다. 허물이 없다. 상활 서부멸비라고 하는 것은 음으로서 강을 올라탔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이렇게 활의 서합은 기본 천지빗계 본계의 모계로부터 왔죠. 이 천지빗계는 이렇게 간의 코와
그 다음에 곤의 고기가 이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화해섭 6이가 효변하게 되면은 화택규가 되죠. 화택규는 이렇게 지천태로부터 왔는데 이 지천태가 추이를 하게 되면은 중간에 감의 법률과 리의 날카로운 칼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지빗계에서 본계 모계인 천지빗계 시절에는 간의 코와 곤의 고기가 간의 코가 곤은 고기였는데 서합의 활에서와 육이가 효변을 하면은 감의 법률 날카로운 리의 칼날이 나와서 코를 베어버리는 형벌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멸비라고 합니다. 그럼 코를 베어버리는 멸비 형벌이 나온 이유는 부귀한 덕택으로 탐욕스럽게 고기를 먹다가 먹는 그 탐욕이 있어서 이렇게 형벌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설명을 보기를 부귀를 탐하는 자가 탐욕스럽게 고기를 씹다가 마침내 코를 잘리게 된 형벌에 처해진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구의 의미는 이 기본적으로 화택규 이 상이 여기 보면은 지게인 화택규 상이 합계가 태죠. 그래서 음이 이렇게 강을 타고 있는 거죠. 음 두 개가. 근데 기본적으로 내천대장 네 번째 효가 이렇게 6으로 상승을 하니까 무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강은 태, 강을 타고 있으니까 코를 베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서합에 대한 그 다산의 초구와 구의 6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은 그 기본적으로 초구 구교 멸지의 의미 그리고 불행 행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에 대해서 봤고 6위에서는 서부 멸비에 대한 크게 세 가지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살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